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기 도박을 해 거액을 가로챈 지역신문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흥경찰서는 사기 도박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하고 공범과 도박 참여자 6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흥 지역 주재기자인 A씨는 후배들과 함께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흥군의 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기 도박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공무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투패에 특수물질을 바르고 특수카메라 등 장비로 이를 감지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중 일부가 고소장을 접수해 A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광양시와 여수시가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두 지자체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소비자교육중앙회 명예감시원, 시관계부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단속 대상은 국산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과 콩 등 8개 종류입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고발이 되는 등 엄중한 행정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맛있는 음식 기대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민족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부정축산물 유통 감시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고재상 축산물위생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추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라남도가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비해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요. 이번 집중 단속은 어떻게 추진하게 된 겁니까? 전남도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축산물 위해 사고를 예방하고 부정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부정축산물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도내 축산물 영업장 4,500개소 가운데 240개소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도내 축산물 영업장 240개소 선정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집중 단속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점검 대상은 식육 포장 처리 업체, 축산물 판매 업체, 축산물 운반업체, 식육 가공업체 등으로 도와 시군,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시설 기준 및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비롯해 무허가 제조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와 위생적인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의 부적합 계란 판매 행위와 축산물 운반 과정 중 냉장, 냉동 기준 준수 여부, 성수기 임시 채용한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안전한 축산물이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집중 단속을 해서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점검 결과 제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서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적발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축산물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입에 들어가는 건데 위생과 안정성 검사에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안전한 축산물이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고재상 축산물 위생팀장이었습니다. 무안군이 지역 내 학생들에게 무안사랑 상품권을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코로나19로 미집행된 중학생 글로벌 역사 탐방 사업을 지원 사업 재원으로 돌렸습니다. 지급 대상은 21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중고 재학생 9,444명입니다. 무안군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추석 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할 방침입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배출 가스 규제로 친환경 선박 개발에 민관 산학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와 선박해양플랜 연구소는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 연안 선박의 70% 이상이 밀집된 전남과 목포의 연구 개발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025년까지 목포의 연구 거점을 완성하고 승객과 차량 운송이 동시에 가능한 전기 차도선 개발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남과 진도의 울돌목 일대에 모노레일과 케이블카가 설치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진도 전망타워와 진도대교 광장을 연결하는 모노레일과 울돌목을 오갈 수 있는 케이블카 사업이 반영된 진도 녹진 관광지 지정 및 계획을 변경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설치는 진도군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 추진하게 되며 내년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노레일은 진도타워 상부 정차장에서 진도대교 광장을 잇는 총 연장 450m 규모로 구축되며 50인승 2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민간이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는 해남 우수영 관광지에서 울돌목 해상을 거쳐 진도 녹진 관광지 진도타워를 연결하는 총 920m의 길이로 10인승 곤돌라 26대가 설치됩니다. 총 사업비는 350억 원이며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국회 섬발전연구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섬발전연구회는 앞으로 토론회 개최와 법률안 제정 또는 개정,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섬발전연구회는 섬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 국가 차원의 대책을 찾고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19명으로 결성된 연구단체로 전남에서는 서삼석, 김원희 의원 등이 참여합니다. 민선 7기에 들어선 뒤 제안된 광양 시민들의 건의사항 가운데 68%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민선 7기 시민 건의사항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지난 2018년 7월부터 제안된 건의사항 2,200여 건 중 1,500여 건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도로 보수, 하수구 정비, 쓰레기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었으며 도로를 넓히거나 주민센터를 짓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안 350여 건은 점차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최서남단에 위치한 신안 가거도 주민들의 의료복지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신안군은 가거도의 의과와 치과, 한의과, 응급실을 갖춘 지상 3층 규모의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 의사 4명을 포함한 의료 인력 9명을 배치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가거도 건강증진센터는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24시간 응급실도 함께 운영됩니다. 강진군이 추석 기간에 임도 통행을 금지합니다. 강진군은 지역 주민의 벌초와 성묘객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명절 전후에 임도 130km를 개방했지만 국민 이동 최소화 방침에 따라 산림의 모든 임도를 개방하지 않기로 하고 통행을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의 화가들이 지역에서 배출한 문화예술계의 거장을 벽화에 그려 넣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목포 문화연대 정태관 대표는 목원동 문화예술인 거장과의 만남을 주제로 극작가 김우진과 차범석, 소설가 박화성, 수묵화의 대가 남농 허건을 비롯해 평론가 김현 등 5명이 한자리에 모인 벽화를 제작했습니다. 벽화는 극작가 차범석 선생의 이름을 딴 차범석 23번 길에 마련됐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대불 산업단지와 율촌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진행합니다. 오는 28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11월 중으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에는 바이어 발굴과 매칭, 현지 마케팅을 위한 기업 홍보 영상 제작과 통역 등이 지원됩니다. 참여 기업과 바이어가 1:1 화상 상담을 진행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암군이 달맞이 공원 조성 사업 기본 설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영암군은 사업비 63억 원을 들여 영암읍성터 근린공원에 내년까지 경관 조명시설과 음악분수, 야외 공연장과 영암성 승전기념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암군은 다음 달부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민 의견을 모아 공원 조성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광양시 금호동이 오는 11월까지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엽니다.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늘어난 일회용품 처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광양시 금호동 주민센터 직원과 바르게 살기 협의회원 등 60여 명은 지난 22일 출근길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실천을 독려했으며 앞으로 매주 한 번씩 사회단체와 연계해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42개 재활용장에 희망 일자리 참여자들을 배치해 주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을 계도할 계획입니다.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고흥군 포두면 신기마을에서 추석맞이 오색 송편 만들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 치매 안심센터 직원들은 22일 함께 송편을 만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과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고흥군은 행사 참여자들이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은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송편을 만들어 나눌 수 있어 만족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합니다. 광양시는 전라남도가 공모한 2020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 사업에 배알도 근린공원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일반 시설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양시는 내년 5월까지 관광약자 배려 화장실을 짓고 장애인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등 배알도 근린공원을 관광에 어려움이 없는 이른바 무장애 관광지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 한낮에는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지나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활동하기에 무리 없이 선선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다소 큰 만큼 건강관리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앞바다 모두 구름 많겠고 물결은 최고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생활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습니다. 세차 계획하신다면 하셔도 괜찮겠고요. 다만 빨래는 구름이 많아 야외 건조보다는 실내 건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쾌감도 약간 느껴지니까요. 적정 습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장흥 지역에서 사기 도박을 한 지역신문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죠. 지역민들 가까이에서 생생한 지역의 목소리를 전해야 하는 기자가 사기 도박이라니 참담한 마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